요새 부동산 분위기 되게 별로죠. 그리고 부동산 침체된다, 뭐 떨어진다, 여러 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투자를 멈추는 게 맞나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멈추면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자들도 부동산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해답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투자 보면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세차익형, 하나는 수익형. 장점, 단점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뻔한 내용 건너뛰겠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을 보면은 아파트 투자로 해서 하나하나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조금씩 벌어요. 그러다가 내 실거주가 해결이 되고 여윳돈이 조금 더 생기거나 하면은 그 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를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더 잘 되신 분들은 시세 차익만 하는 게 아니라 월세 받는 수익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이런 식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겨우겨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형을 거의 다 하지 못하고서는 일평생 아파트 한 채로 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시세 투자가 빠르지만 분명히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 수익형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되게 느려요. 하지만 정확하고 꾸준하게 하면은 %또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회만 잘 잡는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도 오르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형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거기에 꽂히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상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들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물론 아파트도 월세 받으면 수익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수익형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중에서 상가나 아파트를 수익형으로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잘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같은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제가 정말 추천드려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세요. 내가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시세 차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로 짜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시세 차익이든 수익형이든 올바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금리 상승 기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투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자를 내고도 남는 월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투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예측이 안 됐다 그러면 절대로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이럴 때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익형은 안 올라가지 않느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피스텔 투룸 이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보는데 이건 거의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월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채를 갖다가 몰빵해서 크게 버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짠 거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월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다음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하시면은 오히려 더 이 부분이 처음에 느려도 더 큰 기회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 받는 게 쉽지 않다. 세입자 관리.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자, 한 채, 두 채만 하고 막 크게 월세 많이 한 채, 두 채 해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리고 또 막 또 세입자 관리해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은 한 채, 두 채로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여러 채를 늘려가면서 내가 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왜? 건물주? 나중에 여유 있게 월세 받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지금 숨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월세 받으면서잖아요. 건물 하나 사게 되면 이 안에 수십 채의 가구에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채, 두 채로 해가서 그걸 무너진다 그러면 나중에 절대 건물주 되는 건 꿈도 꾸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한 채, 두 채라도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 관리를 해보는 그 경험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힘들어서 피하면은 절대로 월세, 수익형 그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수익형 중에서 주거형이 아닌 비주거형,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차인 관리가 더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임차인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이 안에 인테리어나 그런 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나갈 때 원상복구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이라고 월세 받는 거라고 무조건 세입자 관리가 힘들다 이렇게만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수익형 투자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좀 힘들거나 흔들려도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버텨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수익형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연계된 부동산 투자 아니면 부동산 사업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무인 창업 같은 그런 것도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동산을 그냥 단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적인 관점으로 눈을 더 빠르게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 가지 요소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악재, 아니 힘듦 이런 점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다 아니면 심리가 이렇게 꺾였다 그럴 때는 내가 뭐 버텨나갈 돈이 없거나 그렇다면은 약간 움츠러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셔야 돼요. 소액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하려면 내가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도 쌓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기회가 기회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건물주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안목을 키운 분만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건물주가 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